오늘은 집에서 간병하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열심히 찾아보시는 질문이기도 하죠. 제가 2010년부터 방문요양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이런 다양한 요양과 간병 현장에서 실제로 겪은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부터 요양에서 간병까지 돌봄의 진심, 다사랑입니다. 말씀드릴 사례는 장기 요양 등급 2등급을 받으신 와상 어르신 이야기예요. 요양원에 계시다가 상태가 점점 악화되셔서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게 되셨는데 당시 병원에서 VRE 감염 판정을 받으시면서 요양원으로 다시 못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큰 결심을 하시고 어르신을 집으로 모시게 됐다고 해요.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만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세세하게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사실 많으시죠. 이 보호자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간병인 구인 어플을 통해서 간병인을 구하셨다고 해요. 한 달에 들어간 비용은 간병인 월급 약 360만 원과 식사나 소모품 포함해서 대략 450만 원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보호자분이 출근하신 낮에는 간병인과 어머니가 함께 지내시고 퇴근 후에는 간병인과 함께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보호자분이 어플을 통해 간병인을 구하시는데 한계를 느끼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장기요양 2등급을 이미 받으신 상태이신데도 불구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으셔서 간병비 전액을 사비로 지급하고 계셨습니다. 방법을 아는 사람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간병인 플랫폼으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다가 간병비를 줄이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실 어플은 그냥 절차에 따라서 항목에 입력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물론 쉽고 간단하지만 보호자 개개인에 딱 맞는 상담은 어렵겠죠. 반면 저희는 오프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화 상담을 거칠 수밖에 없고 이때 보호자가 원하시는 조건들을 조율하고 조건에 맞겠다 싶은 분을 매칭해서 우선 면접부터 보게 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상담으로 끝날지언정 보호자에게 유리한 방법이 있으면 그냥 안내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럴 리가 있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간병인을 오래 구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간병인 구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자신있게 추천드릴 간병인 수 자체도 부족하고요. 저희도 덮어놓고 매칭해드릴 만큼 간병인이 넘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님 상황에 맞춤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설사 저희를 통하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안내만 드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언제고 필요하신 상황이 생기시면 그때 또 연락 주시겠죠. 그럼 그때 인연을 이어가도 충분합니다. 다시 사례로 돌아와서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간병인을 매칭시켜드렸고 입주간병이니까 24시간이죠. 24시간 중에 4시간은 방문 요양으로 서비스를 받으셔서 장기 요양제도의 혜택을 받으신 거고 나머지 20시간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간병인, 개인과 개인 간 계약에 의한 그 간병인으로 급여를 지급하신 거죠. 그러면 간병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최저시급에 따라 책정된 방문요양센터별 시급, 이 시급을 기준으로 4대 보험 적용 여부나 퇴직금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호자님은 당시 기준으로 기존 간병비에서 약 120만 원가량 줄이시게 되셨습니다. 물론 요양센터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정확한 계산은 할 수도 없거니와 센터별로 차이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간병비도 간병비지만 이 사례에서 더 중요한 건 집에서 모시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의 회복이 눈에 띄게 빨랐다는 겁니다. 체중도 늘고 눈도 맞추시고 움직임도 한결 좋아지셨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는 모습에 따님이 특히 많이 놀라셨어요.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모습만 보시면 이제 우리 부모님은 회복하시긴 힘들겠구나 단념하기 마련인데 어떤 계기로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게 됐을 때 확연히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시곤 놀라시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 보호자분도 그러셨어요.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간병비 걱정만 아니면 엄마를 계속 모실 수 있었을 텐데 하시면서 많이 속상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너무 속상해 하시거나 죄책감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도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방법, 나쁜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직장이나 육아, 학업 등으로 여러분은 주어진 형편에 맞게 최선의 방법을 찾고 계신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만큼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례의 보호자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고민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함께 고민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